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을 앞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면역계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면역계는 우리 몸의 만병통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계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그 장기는 위입니다. 이 평생 위가 좀 잘 기능이 안 좋고 그래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위 때문에 허덕대십니다. 그만큼 위가 중요하지만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니까 식사 전에 나오는 게 있죠? 찬물, 냉장고에서 아주 찬물을 내주더라고요. 보면은 주변을 보면은 대부분 그 찬물을 식전에 조금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후에도 또 찬물을 마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찬물을 마시는 것, 식사 전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런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몸이 움츠려들고 조금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야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몸이 약한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처럼 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식사 전에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가 찬물로 인해서 위의 기능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위의 근육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위 근육이 위축돼서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 잘하고 나서 식사 후에 또 뭐 하시죠? 또 아주 시원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위는 차게 되는 거고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는 소화시키기가 아주 힘든 상태에서 또 꾸역꾸역 억지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결국 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상황으로는 위가 위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인데요. 이 위의 근육 사이에는 혈관이 있어서 이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위의 근육이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위에 찬물을 마시니까 위축돼서 쪼그라들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일을 잘 못하게 되고요. 또 위의 근육이 시간이 가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위의 근육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혈액순환 장애는 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이 되면 이 혈액순환에는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위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백혈구가 그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위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백혈구가 즉시 가서 공격을 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백혈구가 약하니까 여기서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이 계속 치료가 안 되고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궤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궤양은 보통 위암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찬물을 식전과 식후에 드시면 위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식사 전후에 찬물 나오면 찬물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최소한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와 관련해서 위를 편안하게 해줘서 위의 건강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찬물을 사천 마십니다. 뭐 식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머리와 가슴 이쪽으로 열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열이 차 있어서 이렇게 찬물을 마시면 이 머리하고 목구멍 그리고 가슴이 일시적으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경우에 맥주도 아주 씨앗을 아주 잘해서 아주 차게 그렇게 막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마치 찬물을 먹은 것처럼 찬물을 먹으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찬물을 수시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 기능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체질적으로 그렇게 찬 것을 복용하도록 찬물이나 찬 음식을 복용하도록 권유를 받은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머리 쪽하고 머리하고 위쪽으로 뜨거운 분들은 열이 있는 분들은 이쪽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슴과 머리 쪽에 열이 있으니까 체질식 자체가 찬 음식을 먹어서 이 열을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찬 음식을 계속 들게 되면 그러면 이쪽의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더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이쪽의 에너지가 조금의 에너지들도 더 다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차가워지고 이쪽은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면역력의 기초가 되는 위를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따뜻한 물, 따뜻한 차, 그리고 따뜻한 음식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그런 노력만으로도 많은 위의 평화를 주게 될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열치열. 그렇죠. 더위는 더운 곳으로 더울 때 이쪽에 열이 찰 때 이 열을 빼내는 방법은 찬물이 아니고 더운 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속담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수칙 몇 가지만 지키셔도 면역력의 기초가 되는 위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건강한 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기천, 명기천 외에 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위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마 크게 같이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 기능이 회복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장기들이 건강히 회복될 때 아주 건강한 면역력이 강한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의 건강을 지켜서 면역력의 기초가 되는 첫 단추를 잘 끼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굉장히 기분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보존해주는 최후의 보로, 아주 철통 같은 최후의 보로, 이 면역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잘 지키셔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흘러간 뒤에 이 어려운 때를 아주 건강하게 지켜놓으라고 아주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서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